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학습 3강의 첫 번째 글 양자홀 효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들에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소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전자소자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러한 전자소자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소자에서는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왜냐?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세계에서 중력은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위가 나왔죠?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 그래서 중력은 그러한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전자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장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무엇에 관심을 가졌다? 자기장. 네 번째 문장이었고, 자, 에드윈 홀이 1879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홀 효과. 그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에 관한 거였다? 자기장에 관한 거였다. 자기장에 관한 연구였다. 홀은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 다음 홀은 이 그림 1과 같이 도체인 금속판에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렇게죠. 흐르게 하고 그 판에 수직인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Y축과 Z축에 모두 수직인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전자가 쏠린다.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다? 전압계로 확인했다. 이는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위차가 형성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문과충인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이 선지에서 말을 한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것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현상은 이러한 현상은 전자나 전공이 이동하던 중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며 로런츠 힘에 의해 힘이 작용하는 방향 쪽에는 전자나 전공이 증가하게 되고, 자, 단위 나왔습니다. 로런츠 힘에 의해 힘이 작용하는 방향 쪽에는 전자나 전공이 증가하고 반대편 쪽에는 전자나 전공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이렇게 전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홀 효과라고 하며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쏠리는 전자의 양은 자기장의 비례해서 단위 또 나왔네요. 비례해서 커진다. 홀 효과는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인 방향이라고 했었죠. 여기 그림 1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때 전자나 전공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고, 그리고 홀 효과로 초래된 전위차는 홀 전압, 전기 저항은 홀 저항이라고 하는데 오타가 하나 나 있네요. 이 값들의 부호와 크기는 소재의 무엇을 알게 해준다? 물성을 알게 해준다. 물성을 알게 해준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대초의 경우 홀 효과 때문에 전류와 자기장 모두에 수직인 방향으로, 역시나 수직인 방향으로 주로 전자가 쏠려 있어 홀 전압의 측정값이 음수이면, 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음수이면 N형 반도체, 주로 전공이 쏠려 있어 홀 전압의 측정값이 양수이면 P형 반도체, 음수이면 A형, 양수이면 P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1문단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죠.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문단 갑시다. 동일한 재료로 크기와 길이를 같게 해 만든 도선들이라도 저항을 측정하면, 저항 값을 측정하면 값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홀 저항도 이러한 도선들과 같이 조금씩 값이 달라지는 것이 상식이었답니다. 그런데 1980년의 클리칭은 종래의 지식, 아무래도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종래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었답니다.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왔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절대온도 1K 이하의 극저온 상태에서 2차원 전자개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자개인 반도체 양자 우물 구조의 홀 저항을 측정하는 클리칭은, 이걸 왜? 자, 홀 저항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어떤 특정한 값들만 나타낸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겠죠? 홀 저항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어떤 특정한 값들만을 나타낸다.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정수양자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클리칭이 발견했다네요. 자, 그 다음 5문장. 클리칭이 측정한 홀 저항값은 처음에는 자기장에 비례해, 자 단위 또 나왔습니다. 비례해 그 값이 계속 변화했다.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강하게 하자 가파르게 증가하던 특정 구간에서 증가하던 홀 저항값이 특정 구간에서 평지처럼, 이런 특정 구간에서 평지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했다. 이러한 홀 평지 현상, 주로 좀 이렇게 이 평지 현상이죠. 이러한 평지 현상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장의 여러 구간, 한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 구간입니다. 에서 나타났다. 측정 결과 홀 평지 현상은 정확히 홀 저항값이 25,812A 일대와 이 값의 2분의 1, 3분의 1 등에서 일어났답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의 클리칭은 자연의 기본 상수들인 전자의 전하량과 플랑크 상수로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가 계산해 보니까 그 값은 정확히 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홀 저항값의 역수인 홀 전도율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홀 저항값의 역수가 홀 전도율이다. 자연의 기본 상수들의 조합과 정수의 곱수로 표현될 수 있다. 저항이 양자화되어 특정 조건에서 홀 저항이 물질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1980년대 초까지 물리학자들은 불순물이 포함된 2차원 소재에서는 전자의 운동이 불순물에 의해 구속되어 절대 영도에서 결국 부도체가 만들어진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누구는 로플리는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무엇이 가해지면
전자는 특정한 전도띠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특정한 전도띠를 형성한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전도띠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기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기 전도를 통하여 홀정의 양자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 몇 년 후 더욱 정교한 실험을 통하여 양자홀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쭉 읽어볼까요? 벨 연구소의 추이 슈테르머 고사들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어떤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기존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기 전도율은 특정한 값의 정수배만 존재해야 하는데 이들의 실험 결과는 전기 전도율이 3분의 1, 5분의 1 등과 같은 분수값의 곱수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것이 특이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특이한 사실, 특이한 현상을 분수 양자홀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 자, 그 다음 4문단 가볼게요. 분수 양자홀 효과는 3문단의 마지막에서 나왔었던 분수 양자홀 효과는 분수값을 가진 전하 상태가 존재함을 나타낸답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그런데 전자가 기본 입자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임을 고려하면 전자는 기본 입자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답니다. 전자들로 이루어진 물리계에서 물리계는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수값을 가진 전하 상태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 로플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로플린은 극초원에서 2차원 전자계에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자들이 새로운 양자유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누가? 로플린이. 무엇을 밝혔다? 극저온에서, 고온이 아니죠. 저온에서 2차원 전자계에 강한 자기장, 약한 자기장이 아니라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자들이 기존의 양자유체가 아니라 새로운 양자유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로플린이 밝혔답니다. 분수 양자홀 효과에서 양자유체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은 분수전하, 즉 전자전하의 3분의 1, 5분의 1 등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양자현상의 불확정성과 관련이 있답니다. 도대체 이 양자현상의 불확정성은 또 뭘까요? 양자현상에서 불확정성의 정도는 플랑크 상수로 주어진다네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는 절대 영도에서도 전자계에는 양자적 떨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플랑크 상수랍니다. 양자적 떨림은 결합력이 약한 고체를 녹여 액체 상태를 만드는데, 무슨 상태? 액체 상태를 만드는데 이 액체가 전기저항에 사라지는 초액체성을 지닌 양자유체랍니다. 전자의 존재는 전자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양자유체 내에서는 양자춤이라는 조화로운 운동에 의해 공간에 퍼져 있는 전자구름이 적절히 분할되고 이 분할 때문에 분수전하가 나타난답니다. 여기까지가 4문단. 이러고 끝이 나네요. 좋은 게 아닙니다. 4문단이지만 제시되어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 번 지문 정독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